정시의 사주명리 제35강 육식갑자 중 네 번째 시간으로 정묘일주입니다. 정화와 묘목의 조합인 정묘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일주에서 그럼 정화입니다. 정화는 달빛, 별빛, 촛불, 모닥불, 전기불, 형광등 등 해를 제외한 모든 빛과 열을 정화로 보는 것입니다. 정화는 따뜻하게 타는 불과 불씨와 냉광마저도 정화에 속합니다. 냉광은 대표적인 것은 형광등이 냉광에 속하겠죠. 그리고 요새 많이 쓰이는 LED 불빛도 냉광에 속하고, 그리고 반딧불도 냉광에 속합니다. 반딧불이 냉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정화로서 가장 강렬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마 용광로와 원자로가 가장 강력한 불길이겠죠. 정화는 늦은 가을과 겨울 이른 봄까지는 따뜻한 난로가 됩니다. 정화는 먹과 꾸밈과 장식을 나타냅니다. 정화는 고물의 정자의 글자로 곡식을 끌어모으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그 도구는 끌어모은다는 뜻으로 사람에게는 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화의 사람은 버리는 걸 잘 모릅니다. 모으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아마 무엇을 잘 모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아마 정화일주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겠죠. 정화는 어둠을 밝혀 만인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수도자의 상입니다. 정화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측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또 정화를 동물로는 먹과 이동성의 의미를 가진 쪽제비를 나타냅니다. 정화는 가을을 향해 수축하려는 기운이 있는 양중의 음화입니다. 음화는 정화이지만 양화는 병화가 되겠죠. 정묘일주에서 묘의 모습은, 묘는 나무, 꽃, 풀, 그리고 꾸밈과 장식, 멋을 의미하며 바람과 도화와 유흥을 의미하기도 하고, 갈라짐, 이별과 역마, 그리고 놀람, 겁쟁이, 모험, 또 왕성함, 무성함, 정열과 욕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묘는 동물로 넣은 토끼와 고양이를 상징합니다. 묘는 아침을 여는 시간이며,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을 여는 시간이며, 아침의 상쾌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묘목은 갓 올라오는 새싹과 같아서 솟구치는 뜨거운 욕망과 욕정을 가지고 있어서 정욕의 은결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장년인 시절에 외도에 방랑이 될까 하는 우려되는 별이기도 합니다. 묘에는 자형이 파성, 즉 깨어진 글자로 분리를 의미하고 분별, 그리고 이별과 갈라짐, 헤어짐, 풍파나 실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는 위로 뻗어가리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고 은근하게 확장하고 꽃을 피우려는 것이 묘의 특성입니다. 또 묘에는 걸록의 모습이라 강건한 것 같지만 달밤에 달맞이 꽂히기에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도 묘에 담겨져 있습니다. 묘는 정화의 심지로 정묘를 나타낼 적에는 호롱불이나 촛불 등 크지 않는 조명으로 유약한 일주를 나타냅니다. 또 정화를 별로 보고 묘 을목을 경림 숲이나 꽃밭으로 보았을 때는 꽃밭에 흩어진 아름다운 별빛의 형상으로
영감이나 예지력이 발달된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많은 습한 을목으로 정묘를 나타낼 적에는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연기만 난다.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 흘린다 등의 개념으로 애타는 마음이나 장애가 많음, 그리고 잘 진행되지 않는 일, 또 서러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실패한 일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간에 간목이나 병화가 있거나 지지에 화기가 있는 경우에는 묘목은 섭목이 아닌 마른 나무, 즉 건초의 개념으로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슨 일이든 빨리 결과를 보려는 성급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광과 같은 아이디어 또는 열렬한 사랑과 정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건의 돌발 현상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묘의 사람은 치략이 좋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서 분쟁이 일어날 땐 중재 역할을 잘하여 무슨 문제이든 해결을 잘 해주는 소질이 있습니다. 또 정화는 어둠 속의 달이고 묘목은 꽃이라 달밤에 핀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은 노랗고 예쁜 꽃이지만 활짝 핀 모습을 환한 대낮이 아닌 어두운 달밤에 드러내어 정묘일주인 사람은 조금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은 외롭고 쓸쓸한 고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묘일주는 정화 촛불을 켜고 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며 이로써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묘인 어머니는 기도를 잘 하지만 묘 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편으로 기도할 일도 많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정묘일주는 영감이 발달하여 훌륭한 종교인이 되거나 수도하는 수도성이 되거나, 그리고 인성을 이용하여 교육계의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묘일주의 묘는 남자에게는 정욕의 상징이며 여성에게는 자궁에 해당합니다. 자수나 유금의 자가 명식에 있거나 운에서 자수나 유금의 자가 오면 성병에 걸리거나 여성은 유방이나 자궁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남자는 색정에 대한 욕망으로 외도로 치달을 수 있어 특별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지에 진토나 축토가 있거나 운에서 진이나 축이 오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의 묘는 편인의 효신살입니다. 효신살이라도 일지가 자오묘유와 같은 왕지로 양간일 경우는 어머니가 갑에서 묘의 왕지에 자하여 세력이 대단합니다. 정묘의 부친 재성인 경금은 묘에서 태지에 자하여 부친이 아프거나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일지에 지닌 명주는 자식을 유학 보내든지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든지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운이 들어올 때는 어머니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아버지의 기운은 더 쇠약해집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인생의 진로에 영향을 받거나 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묘일주와 같이 일지에 효신살이 있으면 시댁과 친정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묘일주가 남명의 경우도 마마보이 습성이 있어 어떤 일을 상의할 때 아내보다
본가 어머니랑 먼저 상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하여 부부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묘일주의 묘는 을목 바람으로 풍류를 나타내고 정화는 쪽제비 밍크로서 멋을 나타냅니다. 천간에 을목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묘 뿌리의 투간이 되어서 멋으로 한결 더하여 분수에 지나친 멋으로 사치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정묘일주의 묘의 갑을은 녹왕지에 있습니다. 인성이 녹왕에 있으면 모의 능력과 영향력은 막강하여 부친을 능가합니다. 막강한 모로부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은 정묘일주는 마마보이, 즉 모다멸자가 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란 정묘일주는 자존심이 강하여 외부로부터 그걸 당하면 잘 참지 못합니다. 정묘일주는 자오묘유의 자와 같이 왕지로 이루어져서 천성적으로 남들과 비교당하거나 치기 싫어합니다. 정묘일주는 외골수의 성격으로 어떤 단체에 속하기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묘는 목화로 이루어진 일주로 지구력과 의지력이 부족하여 끝까지 진행하여 결과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묘일주의 묘는 현침살로 바늘과 침을 뜻하며 손재주가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침살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뜨개질을 합니다. 현침살이 있으면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만들어 입히기도 하며 또 옷 수선점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남명의 경우에는 구두 수선점을 하는 사람들이 현침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침은 침술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사, 그리고 수지침 등의 직종과 관련이 많아 이외로 이들 중에서 현침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묘일주는 별이나 달이 끊임없이 움직이듯 병지의 역마성으로 가만히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장생인 유금이 오는 운이면 이동수는 더욱 강하게 발동하여 해외로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직장인이라면 출장 업무가 더욱 잦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금이 오는 때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위 윗사람들의 건강이 문제될 수 있고 학교 문제, 각종 계약, 부동산의 움직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유금이 오는 장생지의 운에는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나타나는 천우신조의 때입니다. 정묘일주가 유시에 나면 인물이 고운 사람입니다. 유시에 나고 운에서 목욕지에 있으면 멋을 부리기 시작하고 만일에 여명이라면 관대의 운이 왔을 때는 여성으로서는 화장을 끝내고 이쁜 옷을 갈아입은 가장 좋은 시절을 만난 것입니다. 여성으로서는 관대의 시절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나 남명이라면 관대의 운에는 이미 막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으로 사회생활 진입의 순간입니다. 대운이 남명에서 대운이 순행한다면 노강의 전성기는 관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운이 역행하는 사람이라면 전성기는 이미 지난 사람입니다. 정묘일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둘 모두 양중의 음인 정화나 묘목을 놓아서 잔정이 많고 여성스럽습니다.
정묘일주는 정화의 주작, 즉 봉황과 지저귀는 을목, 새를 놓아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 혼자 살게 되면 정묘일주는 혼자 살게 된다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우울증이 되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묘일주 정화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정축의 일주는 말하기를 좋아하여 산속이나 무인도에 자연인으로 살기는 부적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연인으로 살게 하거나 불러들인다면 짧은 기간은 견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랜 기간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며 뒤에는 후회와 병고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나 자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의 편인을 놓고 명식에도 양인이나 상관, 편제, 편관이 있는 사람은 이론체계를 세우고 청산유수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방송계에 패널리스트를 할 정도의 달변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묘일주는 술상관과 해정관이 공망입니다. 술해 천라가 공망되면 하늘의 이치를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며 실질적인 삶의 학문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철학이나 종교, 예술, 예능, 연예계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정묘일주는 기업체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이러한 것들에는 별로 관심과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를 포함하여 일지에 묘, 유, 술이 있는 것을 철새개금이라 합니다. 철새개금은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사람으로 남의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구술업과 구류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대서사, 해결사, 통역인, 각종 가이드, 디자이너, 컨설팅하는 사람, 교육 관련자, 안내자, 후견인, 멘토를 하는 사람이며 활인업을 하는 사람으로는 의사, 간호사, 검찰, 경찰 등이 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묘일주도 인성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보아서 한 사람의 철새개금입니다. 정묘일주에서 식상은 무토와 기토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묘목을 보면 12운성으로 목욕지입니다. 기토에서 묘목을 보면 12운성으로는 병지입니다. 식상은 여명에게는 자식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목욕 병지에 놓여 있는 정묘일주 여명의 자식은 인문 사회 계열의 정통적 학과나 이공계보다는 미용 분야, 패션, 디자인, 예능, 예술, 철학, 종교 관련 분야 등의 공부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정묘일주의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것도 예능의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묘일주의 식상 무기토가 목욕지나 병지에 있으면 먹과 맛에 대하여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많고 또 입맛이 까다롭기에 미식가도 많습니다. 식상의 무토와 기토는 위장과 비장에 해당합니다. 정묘일주는 토의 위장과 비장이 목욕 병지에 놓여 근본적으로 위장과 비장이 약한 편입니다.
위장과 비장이 약하면 음식을 먹은 후 체하기를 잘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살찐 사람보다는 야윈 사람이 많습니다. 정묘일주가 여명이라면 무기토 식상인 자식을 묘목이 극하기에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는 일찍 분가하여 사는 것이 걱정거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묘일주가 남명이라면 식신은 장모를 나타냅니다. 정묘일주 남명의 장모 역시 대부분 멋부리기를 좋아하고 맛에 예민합니다. 남명의 명식에서 식상이 12운성 병지에 놓이면 역마에 해당하여 처가와 떨어져도 친갑보다는 왕래가 빈번합니다. 정묘일주 여명의 경우는 사돈끼리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 어머니 묘는 나의 궁, 지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력을 부리려고 하고 시어머니 시모는 재성인 금으로 건강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묘일주에서 이들의 관계는 세력과 역의 순리가 서로 부닥쳐 올바른 관계 정립이 불가한 관계입니다. 정묘일주에게 재성은 경금과 신금입니다. 경금 정제의 입장에서 묘를 보면 12운성으로 태지에 해당되고 신금 편제의 입장에서 묘를 보면 절지에 해당합니다. 남명의 경우 재성이 절태지에 놓이면 부친 아버지와 부인에 대한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재성이 절태지인 남명 남자는 부친이나 처의 빚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며 처의 낭비벽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였든 일지가 인성인 자는 재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정묘일주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돈은 많이 벌지만 나가는 돈도 많은 사람이며 한 번은 패하는 사람, 즉 재성 덕다 실다입니다. 정묘일주의 간성은 임수와 계수입니다. 임수 정관의 입장에서 묘를 보면 12운성으로 사지에 해당하고 계수 편관의 입장에서 묘를 보면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사지와 장생지를 가지고 있는 정묘일주의 간성 남편은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이 유리합니다. 정묘일주와 배우자의 관계는 천파성, 묘파성으로 자의가 뜻하는 바와 같이 글자의 뜻이 하는 바와 같이 둘로 갈라지는 자형이라서 글자의 형태라서 업상대체를 하지 않는다면 둘의 관계는 별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12운성 병지는 역마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는 학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학문과 서성을 찾아 옮겨 다닙니다. 한 사람의 서성만을 두고 배우는 사람은 정묘일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인성이 병지로 역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묘일주는 인성이기 때문에 돈벌이와 상관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묘일주가 동업을 할 경우는 자기가 먼저 실정을 느껴서 동업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정묘일주에 간목이 있으면 인성으로 목화통명이 되어 비상한 발전이 있습니다. 간목은 정화가 오랫동안 불꽃을 내고 타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진신입니다. 이는 간목은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목의 힘이 어머니의 힘이 태강하면 목다 화식으로 정화의 작은 불씨를 끄트리기 쉬운 명조가 됩니다. 지나친 간목 어머니의 사랑이 정화의 아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로 바로 모자 멸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지에 12운성으로 병이나 장생을 놓으면 문곡기인, 학당기인, 문창기인에 해당합니다. 정묘일주는 문곡기인에 해당합니다. 문곡기인은 양일간일 때는 지지에 장생을 놓고 음일간일 때는 지지에 병이 올 때를 문곡기인이라고 합니다. 병지나 장생지를 놓은 사람은 대부분 공부와 인연이 깊어서 학문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문곡기인이 있으면 한 번 들어도 잘 잊지 않고 머리가 좋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생지를 놓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문곡기인은 대체로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계통의 일과 인연이 깊고 예체능에도 소질을 나타낼 경우가 많습니다. 여명으로 정묘일주라도 역마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직업이 확고부동하여 반드시 집에서 보필해야 할 경우입니다. 정묘일주가 신을 만나면 기문관살과 원진살과 문곡성과 태지조합이 한꺼번에 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신적 혼란이 일어나 염세주의에 빠져 엉뚱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하여져 별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여지껏 아버님의 해외 근무나 장기 출장이나 그 밖의 연유로 인하여 떨어져 살았다면 다시 모여 사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지금까지 예체능계에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면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금이 있는 명식에 인, 유, 신, 묘의 운이 오면 종교를 개종하거나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작가로서의 웅지를 넓히거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예상 밖의 재물이 생기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일들이 순서 없이 다가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기도 합니다. 정묘일주가 해자 축을 즉 동절에 나고 겨울에 나고 인계수가 투관한다면 사주에 투관한다면 정화의 불꽃이 꺼질까 두렵기도 하고 또 혀에 장애가 오는 사람입니다. 수국을 놓고 인계수가 투관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손발이 항시 얼음장같이 찬 사람입니다. 몸에 화를 돋구는 것으로는 썸만 나는 음식이 효과적입니다. 정묘일주가 4, 5, 미월 즉 여름에 나고 간목이나 병화가 투관한다면 화염에 휩싸일까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 5, 미월 하절에 나고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일주가 묘시에 나면 극각살이 동하여 신체에 절상이 오는 것이니 미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다면 피해야 할 각 월에 따른 출생일과
출생 시간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봄에 나는 사람, 즉 임묘진월에 봄에 난 사람은 해일 자시를 피해야 합니다. 아니면 또 하면은 자일 해시를 피해야 합니다. 또 사오미월 여름에 출생하는 아이라면은 나는 아이라면은 묘일 미시나 미일 묘시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신유술 가을에 태어나는 아이라면은 술일 인시나 인일 술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해자축을 겨울에 나는 아이라면은 진일 축시나 축일 진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여유를 주고 날짜를 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극각사를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극각살은 다리나 팔에 일단 심대한 손상이 올 수 있고 절상이 올 수 있는 살이기 때문에 이 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절에 나면은 이러한 날짜와 시간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35강 육식갑자의 네 번째 시간 정묘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묘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강 정묘일주편을 마칩니다. 다음 36강은 무진일주편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